자,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나 이 얼굴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나 이거 없어지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또 눈 밑에 있는 거 좀 해결되면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부분만 치료를 하게 되면 팔자주름 없는 40대, 그다음에 눈 밑주름이 없는 50대의 얼굴이지, 얼굴 형태가 확 바뀌거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만큼 피부가 좋아진다는 개념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항상 밸런스를 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연스러워집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피부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노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가 관리를 할 때 대부분 어디를 관리하냐면 피부 이 부분에만 신경을 쓰시잖아요. 우리가 많은 다양한 화장품들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항산화제뿐만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 비타민 A 같은 크림들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피부의 표면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스스로 잘 관리를 해주지만, 실제로 그 밑에 있는 층들의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잘 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잡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다양한 이런 시술 방법들을 통해서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얼굴은요, 가장 겉에 있는 피부가 있고요, 피부 바로 밑에는 피하 지방층이 있죠. 그리고 얼굴에는 독특한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스마스층이라고 하는 근육과 마치 우리가 인대 같은 부분이 얽혀져 있는 아주 단단한 조직 구조가 있고요. 스마스층 바로 아래에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근육과 또 뭐 층마다 위치는 다르지만 깊은 층에 또 위치하고 있는 지방, 딥팻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바로 뼈가 있죠. 중요한 거는 이런 전층에 걸쳐서 모든 시스템들이 다 노화 현상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화장품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표피에 영향을 주거나 아주 일부 진피, 아주 상층 부분, 위쪽 부분에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전층에 걸쳐 갖고 있는 이 노화라고 하는 것은 잡을 수가 없죠. 자, 이건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시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요즘 병원에서 많이 하는 시술 중 하나가 스킨 부스터라는 게 있죠. 우리가 피부를 좀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물질, 이렇게 개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의 스킨 부스터의 개념은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스킨 부스터는 물론 화장품처럼 사용을 해야 되지만,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은 직접 주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술들은 분명히 어디에 타겟을 두느냐? 바로 진피에 원하는 부분에 충분히 그 양을 직접 주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레이저를 통해서 그런 레이저와 시술을 병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그 부분에 있는 것들을 자극시켜주는 개념인 거죠. 화장품은 분명히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레이저나 장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침투를 시킨다거나 직접 주사하는 방법을 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이런 피부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층에 걸친 변화가 생긴다고 제가 얘기했죠. 지방층이 겉에 있는 슈퍼피시얼 팻, 좀 위층에 있는 지방이 있고요. 그다음 딥팻, 좀 아주 깊은 층에 있는 지방이 있습니다. 여기 각 층별로 쭉 넓게 펴져 있는데요. 이 지방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자, 이 지방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얼굴에 볼륨이 주니까 이 볼륨이 쑥 꺼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이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분명히 위에 있던 지방들이 아래로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을 하죠. 팔자주름이 있는 분들 잘 보시면 팔자주름이 생긴 것도 진짜 있지만 위에 있던 눈 밑에 있는 지방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팔자주름 위에 있는 부분의 지방으로 이렇게 뭉치는 현상이 생기니까 그쪽에 지방이 많이 모이니까 팔자가 깊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턱선도 마찬가지죠. V라인의 턱선들을 봤을 때 지방들이 밑으로 쭉 처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독처럼 늘어지게 되고요. 이 선들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방이 이미 내려와 버린 거라고 한다면 그 내려온 부위, 축적된 부위의 지방을 없애주는 방법의 시술들이 필요하죠. 요즘에는 눈 밑 같은 경우는 지방을 재배치한다는 시술을 하는 것도 바로 원래 있어야 할 부분의 지방이 없으니까 다시 끌어올려서 재배치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 그런 것도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필러를 사용을 하셔서 그 부분의 볼륨을 일정하게 만들어져서 실제로 얼굴의 형태를 다시 원래대로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필러 같은 시술들을 우리가 분명히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되게 부자연
불자연스럽지 않을까, 되게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우리가 시술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오류,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고대시대 때부터 생존을 위한 아주 우리 몸에서 배어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어떤 나와 다른 것들이 딱 보이는 순간 이걸 위험 신호라고 분명히 인지를 하게 되거나 뭔가 안 좋은 거, 잘못된 걸로 인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 눈은 다 동일합니다. 만약에 어떤 특별하게 안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그 안 좋아 보이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안 좋아 보이는 요소를 싹 없애고 나면요, 좋아졌잖아요. 좋아지고 나면 좋아졌다라고 인지를 하지 않고요, 다른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이 눈에 또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원장님, 이 부분 좀 해결해 주세요. 좀 이거 해결되고 나면 되게 얼굴 좀 이뻐지겠죠? 물론 그거 해결되고 나면 그 부분은 좋아지죠. 하지만 그 부분에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다른 부분에 문제가 남아 있어서 오히려 다른 부분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필러 같은 시술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항상 밸런스를 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시술을 할 때는 충분한 상담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우리가 특히 안면 거상을 한다거나 그다음 우리가 또 리프팅 시술을 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실리프팅을 한다거나 어떤 레이저를 한다거나 모든 우리가 리프팅의 메인이 되는 부분이 이 스마스가 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딱 잘 건드려줘서 올려주게 되면 탄탄하게 딱 잡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우리가 비심습적, 즉 칼을 대거나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쓰지 않는 시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울세라, 하이프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돋보기에다가 딱 불을 댔을 때 초점이 맞는 부분에 불이 타는 것처럼 그 원하는 부분에 그 지점에 있는 스마스층에 있는 근육들을 자극을 시켜서 좋아지게 만들죠. 그러면 더 탄력 있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탄력 있게 생기니까 얼굴 전체가 쫙 하고 리프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층에만 영향을 주는 반면에 그 다음에 우리가 써마지 같은 우리가 정말로 열을 쭉 줘서 아주 주는 고주파 같은 시술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고주파 같은 시술들은 피부에 있는 표면부터 쭉 그 안에 있는 깊은 층까지 모든 심부열을 아주 강하게 자극해서 리프팅을 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피부뿐만 아니라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 그 다음에 스마스, 근육, 지방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스마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타겟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부분의 시술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정답이 없어요. 내 친구는 이거 울세라니까 좋던데 저도 울세라 받으러 왔어요. 근데 상담할 때 울세라에 적응이 안 되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노화의 정도가 조금씩은 차이가 나고 피부에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좀 더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게 사실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방도 떨어져 있고 이런 스마스도 좀 더 있으면서 전체가 얼굴 형태가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는다 라고 하면 스마스층만 해결한다고 해서 얼굴이 또 리프팅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얼굴에 분명히 있어야 될 볼륨이 적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채워주는 그러한 시스템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스킨 부스터가 됐든 필러가 됐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잡아주거나 그다음 보톡스 시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근육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교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톡스 같은 경우도요, 주름만 펴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보톡스는 근육의 힘을 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톡스의 원리는 근육을 마비를 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개념이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 얼굴에 있는 근육들은 서로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즉 위로 당기는 근육, 아래로 당기는 근육 이런 근육들이 서로 좌조합이 다 돼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특정 근육을 딱 힘을 빼버리면 실제로 상대방 근육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 가지고 실제로 리프팅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근육에 힘을 빼주면 어떻게 돼?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턱 같은 근육에 상당히 큰 근육이잖아요. 그런데 보톡스를 딱 마시면 어떻게 되죠? 근육에 힘이 빠지니까 안 쓰게 되고 안 쓰게 되니까 점점점 근육의 양이 줄겠죠. 자, 그러니까 얼굴의 형태가 점점
갸름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게 바로 이런 사각턱 보톡스의 원리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시술들이 전부 다 타겟이 되는 게 스마스층 같은 경우는 이런 하이포 같은 시술, 그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톡스는 근육, 그 아래 있는 근육층에 상당히 다양한 근육층의 주름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근육에 주사를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바로 뼈입니다. 자, 이 뼈가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 뼈는 전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요. 뼈도 역시 나이가 들면서 흡수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뼈의 볼륨들이 조금씩 감소하게 되고 실제로 모양이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이 뼈가 변화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노화 현상 중에서 우리가 가장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노화가 생겼을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그만큼의 비워진 볼륨을 사실은 볼륨을 채우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는 거죠. 이게 지방 이식이 됐던,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러를 사용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아까 위에 있던 지방층의 볼륨 마찬가지로 이러한 뼈의 형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변화가 보이게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치료를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전 영상에 좀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들을 좀 잡아주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마사지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 방법과 뭐 장비들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죠. 바로 뭐냐면 중력의 영향을 조금 더 거슬러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해줌으로 다시 위로 좀 끌어올리는 것들, 이러한 것들 모두 다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술 받을 때 되게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하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억지로 관리로 해결하려고만 하다 보면 오히려 피부에 더 많은 자극과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항상 본인 나이보다 조금 더 젊고 좀 더 아름답게 그리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러한 전층에 걸친 여러 가지 시술 방법들이 다른 것도, 너무나도 많은 시술법이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